50대 중반 부부인데요. 국민연금을 빼고 나면 딱히 준비하고 있는 연금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노후가 불안하죠.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돈 파는 가게 동영상을 자주 보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월 100만 원씩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적금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투자에도 유익하면서 원금을 손해볼 일도 없는 이 상품을 권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례는요, 50대 중반 부부입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소득 3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월 평균 대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많이 쓰지 않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영끌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진 돈 다 밀어넣고 그것도 부족해서 디딤돌 대출료 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서 구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한 4억 5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월 소득에서 생활비 빼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면 여윳돈이 거의 없죠. 목돈도 없습니다. 남편은 출판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출판업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 출판업을 정리해도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빚은 없다. 자, 이것은 다행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들 부부는 국민연금을 빼고 나면 따로 준비하는 연금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후는 당연히 불안하죠. 최근에 남편이 다행스럽게도 출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소득이 안정적이지를 못하다는 거죠. 들쭉날쭉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돈 파는 가게 방송을 꾸준히 듣다가 지금부터라도 월 100만 원씩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적금식 ETF를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투자에도 유익하면서 원금을 손해볼 일도 없는 이 상품을 권해 주었는데요. 자, 먼저 적금식 투자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금식 투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다는 뜻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매달 분산 투자를 하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매달 100만 원 같으면 오를 때도 100만 원, 떨어질 때도 100만 원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소위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평균 매입 단가가 싸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투자의 좋은 방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60%를 차지하고 또한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80%를 차지하는 미국의 S&P 500 지수, 즉 미국에서 1등부터 500등 하는,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1등에서 500등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60%, 또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되는 것인데, 이 같은 미국의 S&P 500 지수 평균입니다. 이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투자하면 전 세계 자본주의의 평균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평균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최소한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험 든셈 치고 투자하자. 특히 5년 이상 투자하면 최소한 원금 손실은 거의 없다. 얼마나 벌지만 남는다. 이 말씀을 자주 드리죠. 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것이 미국에 있는 ETF이기도 하고 달러로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품들은 ISA라든지 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 등등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렸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다른 몇 가지 것들을 섞어지게 포트폴리오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봉지라면 재테크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죠. 이 책에 소개된 ETF만 이해한다면 사실 어지간한 투자는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지난 2007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그 당시의 고점, 구체적으로는 2007년 10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직전. 자, 그때 S&P 500 지수에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적금식 투자를 시작해서 전 고점, 즉 2007년 10월 그 당시에 고점을 회복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3년 4월입니다. 그때까지 5년 6개월, 개월수로 따지면 총 66개월 만에 전 고점을 회복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어쨌든 총 66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적금식 투자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했다면 원금은 매달 100만 원, 66개월이니까 6,600만 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8,8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연평균 복리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2007년 10월,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고점, 그때의 적금식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6,6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 즉 66개월 동안, 5년 6개월 동안 겨우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원금이 계속 까먹어가니까 공포에 불안에 휩싸이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손해보고 나왔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투자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예측하지 말고 매달 빠지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저는 미국의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경우 5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5년 이상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락 하면서 어떤 이게 떨어지는 구간, 특히 폭락하는 구간을 만나면 내 돈이 원금도 건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여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앞의 경우처럼 원금을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적금식 투자의 핵심은 매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하다가 말다가 들쭉날쭉하면 설령 그런 상태로 5년이 지나더라도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한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일시금 투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즉 분산 투자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원금을 손해볼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의 투자 결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쉽습니다. 따라서 적금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죠. 자, 그런데 상담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여윳돈이라고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매달 들쭉날쭉하고 심지어 소득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결과 투자를 못하는 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면 적금식 투자 앞서 장점,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단점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적금식 투자를 지금 하지 마시라. 그 대신 투자에도 유익하고 원금도 손해보지 않는 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상품이 무엇이냐 하면 CMA라는 상품입니다. 자, 이 CMA는요, 단 하루를 맡겨도 은행 적금 금리보다는 못하지만 그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손해볼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은행 적금은
1년을 채워야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CMA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에 오히려 적금보다는 CMA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자, 이분 가정의 경우는 노후 준비 때문에 전화를 해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CMA만 하면 노후 준비가 될까? 물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가정의 경우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CMA부터 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목돈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돈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목돈을 안정적으로 모은다,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랬을 때 그것은 투자에도 유익해진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특히 상담 가정의 경우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 장기 투자를 위한 예비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CMA를 통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단 말이죠. 그런데 매달 100만 원 적금을 그때부터 시작했어. 그러다가 어떤 달은 소득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CMA에 모았던 돈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100만 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가정의 경우에는 CMA를 통한 목돈을 만드는 것이 장기 투자를 위한 예비 통장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적금식 투자라도 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 가정의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을 모으고 나서 적금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부터라도 뭐든 투자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경우, 이 투자라는 것이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다급한 마음에 쫓겨서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소한의 목돈을 만들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례를 함께 나누었는데, 노후를 준비하거나 노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것, 자, 그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